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먹고 마시며 노는 라이프 스타일, 부정한 비즈니스 거래, 불륜으로 점철된 패밀리 드라마, 헌터 바이든의 모든 극적인 요소를 묘사한 영화 마일스 앤 헌터가 올 여름부터 제작될 예정입니다. 황당하기만 한 바이든 일가의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하는 뉴스 자체가 영화입니다. 따로 영화,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일스 앤 헌터, The Family Comes First, 의미심장한 카페 영화 포스터입니다.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 사이에 보이는 성족의 스타 부부는 중공의 오성 홍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불륜 수준을 넘어 난륜 가족인 바이든 일가의 부패상은 The Family Comes First라는 문구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 자기 주머니를 채운 이들의 행각은 스케일이 어마무시합니다. 중공,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유라시아를 망라합니다. 아이리쉬계 영화 제작자이며 부부인 펠린 맥컬리어와 앤 맥켈히니는 이 영화 제작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250만 달러를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milesandhunter.com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재미있고 즐길만한 영화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미디 작품인 어스틴 파워에다 킹 리어, 하우스 오브 카즈의 재미를 합쳐놓은 것 같아 관객들에게 먹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스미디어가 제대로 할 일을 안 하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일하기로 했다면서 영화 제작 취지를 밝혔습니다. 미디어와 빅텍이 바이든 일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도한 뉴욕 포스트의 기사를 숨겼다고도 말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앞장서서 보도한 헌터 바이든의 랩탑에 담긴 폭탄과 같은 이야기들을 영화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맥컬리어는 대선 전에 헌터의 스캔들을 인지했더라면 바이든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을 거라고 응답한 비중이 16%나 됐다는 미디어 리서치 센터의 연구 결과도 영화에서 언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부부는 과거에도 고스넬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230만 달러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고스넬은 낙태 전문 의사로 비윤리적인 시술로 살인죄로 징역형에 처해졌던 커밋 고스넬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커밋 고스넬은 희대의 연쇄 살인마라고 해서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 맥컬리어 부부의 영화는 미국의 프로라이프 운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편 마일스 앤 헌터에서 헌터 배역으로는 2021년 리클레임 파티를 이끌며 영국 런던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42살의 배우 로렌스 폭스가 맡기로 했습니다. 로렌스 폭스는 2021년 5월 6일 열리는 런던 시장 선거에서 현 시장 사딕 칸을 물리쳐 좌파에 점령당한 런던 수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사딕 칸 런던 시장은 노동당 소속이지만 3인주의자입니다. 로렌스 폭스의 외모는 헌터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당히 건전하고 진취적입니다. 그가 런던 시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브리티시 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어가 잘못 오용되는 사례를 바로잡아 언어의 정명을 이루고 캔슬 컬처가 영국 전통에 끼친 해악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보리스 존슨의 락다운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베럴, 방종과 woke, 의식이 깨어났다는 착각 속에 저지르는 온갖 병폐를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컬리어 부부는 민주당이 트럼프를 모함해 실각시키기 위해 날조한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된 영화 역시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FBI 러브 버즈라는 작품에서 밀러 특검이 고의로 배제한 FBI 요원 피터 스트로족과 리자 페이지 간의 텍스트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트럼프가 극찬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리사 페이지의 배역은 뱀파이어 슬레이어로 널리 알려진 배우 크리스티 스완슨이, 피터 스트로족 배역은 슈퍼맨 TV 시리즈 루이스 클라크의 딘 케인이 맡았습니다. 영화 제작자 부부는 마일스 앤 헌터가 단순한 다큐가 아니라 영화적 재미를 갖춘 만큼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 달 전 취임한 타이완의 신임 국방부장 추고정의 폐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자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면서 미군의 지원이 며칠이 걸리는지와 관계없이 중공이 침략하면 끝까지 국가를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앞으로 6년 안에 중공이 타이완을 침략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미군이 제1도령까지 지원 병력을 보내는데 최소한 17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이완을 중공군이 전면적으로 침공할 경우 최후의 병사까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7일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추고정 장관은 아주 당당히 답변했습니다. 국군은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이며 다른 나라 언론들의 보도에 따라 전비태세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의 지원이 얼마 걸리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공군이 얼마만한 기간 동안 공격을 하든 그 기간 동안 무조건 버티며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 방위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은 권력 투쟁에서 일단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최대 라이벌 상하이방의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지존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국가주석 임기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아직 연임만 할 뿐입니다. 현재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022년이면 임기를 다하게 됩니다. 신임 총리는 보통 부총리 가운데 선임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부총리 가운데 토안파의 후춘화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후춘화는 후진타오의 공청단 계열입니다. 시진핑은 상하이방과 쟁투를 거치는 과정에서 토안파와의 관계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아니라면 후춘화가 확실합니다. 그래도 후춘화는 시진핑이 선임하기에 그럭저럭 괜찮은 카드입니다. 성격이 튀지 않고 늘 로우 파이를 유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내몽고 서기를 오랫동안 지냈는데 시진핑은 내몽고에 대해 20년 동안의 부패를 전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후춘화는 다치지 않았지만 시진핑이 약점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시진핑을 위해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초 산사된 검수에 대해 논쟁이 일었을 때 그가 주동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고분고분한 성격과 처세 때문에 시진핑이 그를 리커창 후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역대 최약세 총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중국계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공을 조국이라 생각했던 이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체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군부의 무력 진압에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중국계도 많기 때문입니다. 군의 총격으로 아들을 잃은 한 중국계 여인은 스스로 중국인이지만 중국인이 밉다고 절규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인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진정한 중국인이지만 미얀마의 친중 정부에 분노한다는 겁니다. 미얀마에서 중공과 관계된 것이라면 모든 증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화인들이 이제는 중공보다는 미얀마라는 정체성에 더욱 가깝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중공산 모바일폰 오포의 대리점은 성난 군중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국영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한 사업가로부터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5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얀마 국영 MRTV는 마웅웨이기란 부동산 개발업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불법으로 통신 장비를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아웅산 수치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정치 참여도 금지됩니다. 물론 아웅산 수치 지지자들과 군부에 반대하는 서방 국가들은 혐의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는 안타깝지만 답이 없습니다.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최악과 차악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